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심혈관 약물치료학회인데 이제 일렉트로피지올로지 스터디에 대한 주제를 주셔가지고 어떻게 발표할까 좀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일단은 말씀 자세하게 드리기 전에 사실 이 SVT에서 EP 스터디를 할 때 이 검사를 하는 의사는 약간 이렇게 수사관 같은 입장으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판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팔피테이션으로 호소한 환자가 오면 과연 무엇이 팔피테이션을 만들었을지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주고 그리고 그 범인을 찾아서 범인을 이제 벌까지 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벌을 준다라는 게 뭐 액세서리 패스웨이가 있으면 말 그대로 지져서 없애주는 그러한 퍼니시먼트까지 해야 되는 입장이 되겠는데요. 그런 과정을 좀 생각하셔서 들어보시면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EP 스터디는 심장의 전기 신호를 얻고 페이싱도 해서 심장이 그 페이싱에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보고 뭐 이렇게 하는 스터디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환자가 호소하는 팔피테이션이 아리드미아가 맞는지, 그리고 그 아리드미아는 어떻게 생기는 건지, 아리드미아의 서킷 내지는 포커스는 어딘지를 찾는 그런 과정이고요. 이러한 건 단지 그냥 진단만으로 되는 것은 진단만을 위해서는 아니고, 이 진단이 결국은 이러니까 이 사람은 이 약을 쓰는 게 좋겠다, 아니면 이어서 어블레이션으로 치료를 해주겠다, 아니면 뭐 디바이스를 넣어야겠다, 이런 치료까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이 EP 스터디에서 저희가 보는 전기 신호는 우리가 흔히 얼투리드 EKG에서 얘기하는 서페이스 EKG, 보통 이게 ECG라고 저희가 많이 얘기를 하는 거와는 좀 다르게 이게 서페이스 EKG는 멀리서 모든 심장의 전기 신호의 서메이션을 이제 벡터화해서 보는 전기 신호이지만, 이 EP 스터디에서 보는 전기 신호는 인트라카디악 일렉트로그램이라 해서 심장 안에서 기록을 하게 되고, 이거는 전체 심장의 액티비티의 서메이션이 아니라 이제 보통 바이폴라로 기록해서 그 바이폴라 일렉트로드 사이의 간격은 되게 작습니다. 그 두 간격 사이에 존재하는 전기 신호를 읽는 거기 때문에 그 일렉트로드가 있는 곳에 로컬라이즈드 에어리어의 일렉트리컬 액티비티만 관찰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거는 이제 곳곳에 이렇게 작은 이렇게 카메라를 두고 카메라에 찍혀 있는 걸 가지고서 이제 범인을 찾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걸 넣느냐, 이게 보시면 이런 일렉트로드 카테타 보면 있는데요. 다 뭐 개수도 다르고요. 그 일렉트로드의 크기도 다르고, 일렉트로드 사이의 간격도 다르고, 그 넣는 카테타의 모양도 다르고, 뭐 구부릴 수도 있는 것도 있고 구부리지 못하는 것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뭐 쉽게 얘기하면 이 증거를 이렇게 획득하기 위해서 신호를 기록하는 거를 이제 넣는데, 그 뭐 범죄가 일어나는 곳에 이제 카메라를 설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잘 찾을 수 있는 적절한 곳에. 그래서 이제 심장 안에 직접 들어가서 이런 일렉트로드를 넣게 되고, 그 일렉트로드를 넣는 것도 그래도 이 범죄 현장을 잘 찾고 범인을 잘 찾을 수 있는 그런 로직을 가지고, 뭐 이건 시술자마다 좀 다른 방식을 취할 수는 있지만, 오른쪽 심장과 왼쪽 심장을 다 커버하고 에이튜리움과 벤트리클 시그널을 다 볼 수 있고, 그리고 에이튜리움과 벤트리클 사이에 가장 중요한 septum의 히스 시그널을 볼 수 있는 형태로 뭐 포지션이라든지 카테타의 모양 종류는 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카테타를 포지셔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넣어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넣어놓은 카테타가 도대체 어디에 위치해 있고, 이 넣어놓은 카테타에 있는 이 일렉트로드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심장의 어느 구조에 어떤 형태로 닿아 있는지, 이렇게 프로스코픽 아나토미와 일렉트로드의 아나토미를 연결해서 생각하면서 결과적으로 머릿속으로 이렇게 신호들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이 부정맥은 이거겠지라고 탐정이 추리하듯이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 서페이스 EGM, 저희가 이제 그 SVT 검사 진단을 하기 위해서 EP 스터디를 하는데 이제 보여주는 EGM이고요. 저도 이걸 처음 봤을 때는 이게 무슨 그림인지 전혀 몰랐고 막 뭐 엄청 복잡해 보입니다. 보시면
그렇게 복잡한 그림은 아니고 항상 서페이스 EKG도 꼭 위에 그 같이 놔주고요. 왜냐하면 EGM만 놓고 보는 건또 만으로 얻을 수 없는 중요한 정보가 서페이스 EKG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넣고 레프트 에이트리움 쪽에 시그널을 보고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죄송합니다. 오른쪽 심장의 시그널을 볼 수 있게 해놓고 CS니까 왼쪽입니다. 왼쪽 심장의 시그널을 기록하고 이제 히스는 이제 septum 중강이겠죠. 그리고 에이트리움과 벤트리클 사이를 연결해 주는 곳인데 거기에 신호를 기록하고 라이트 벤트리클에 이렇게 시그널을 기록할 수 있게 일렉트로를 놓고 요거 이렇게 쭉 일렬로 나열해 놓으면서 이 신호를 보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항상 이런 EP 스터디를 할 때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는 이 여기 보면 요 쬐끄만 시그널 사실 찾기도 잘 안 찾아지는 건데 요게 바로 히스 시그널입니다. 히스 에어리어에 일렉트로드를 놓게 되면 이 일렉트로드에서는 A와 V 사이에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A흄의 시그널도 보이고 벤트리클의 시그널도 물론 보이지만 이렇게 작은 히스 일렉트리컬 액티비티가 기록이 되고 이 히스 일렉트리컬 액티비티가 SVT 진단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환자가 두근거려요 하고 오고 뭐 응급실로 막 심장이 두근거린다고 와서 EKG를 찍어봤을 때 보통 이렇게 네로 QRS 타키카디아 EKG를 딱 보이면 우리가 이제 이건 네로 QRS니까 일반적으로 SVT 수프라멘트리클라 타키카디아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거를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치료를 하려고 할 때 보통 이제 이 시술을 하는 사람은 이 SVT의 주요 용의자로 이제 세 가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AV NRT, 이제 AV 노드 근처에 패스트 슬로우 패스웨이가 있어서 여기서 뱅뱅뱅 전기가 돌면서 타키카디아가 생기는 AV NRT와 액세서리 패스웨이가 하나 있어서 이렇게 뱅뱅 도는 AV RT. 그리고 이런 서킷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이제 오토마트 시티에서 이제 포칼하게 나오는 AT. 요 세 개 중에 하나겠지라고 생각해서 과연 어떠한 이 사람이 부정맥이 뭘까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결정하기 위한 있던 증거를 수집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용의자들 중에 이제 정말 진범을 잡기 위해서 증거는 이제 보통 간접 증거, 뭐 정황 증거가 있고 직접 증거, 뭐 정말 물증 증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간접 증거라는 건 뭐 현장 검증이죠. 실제로 심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냥 아직 부정맥이 나오지는 않은 상태지만 V를 페이싱해서 A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A를 페이싱해서 V를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렇게 보면서 뭐가 뭐 AH 점프라는 게 있으면 이건 보통 듀얼 AV 노드에 듀얼 AV 노드 패스트 스로우 패스웨이가 있다라는 걸 시사하는 소견인데요. 그러면 아까 그 말씀드렸던 걸 판단하면 아직 직접 증거를 얻어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AV NRT 가능성이 높겠네. 그런 간접 증거를 하나 이제 획득하는 그런 형태고요. V 페이싱 할 때 보통 페이싱하면 전기는 히스 AV 노드를 통해서 전기가 흐르지만 그곳이 아닌 저쪽 반대편 이센트릭하게 액티베이션이 되는 게 보면 액세서리 패스웨이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럼 AV RT일 수 있겠다 이런 간접 증거를 이제 획득하게 되고요. 직접 증거는 사실은 타키카디아를 직접 시켜서 보는 겁니다. 인덕션을 시켜서 시작되는 곳을 보고 패턴을 보고 그 다음에 그 타키카디아 가고 있는 도중에 이렇게 익스트라 스티뮬라이라고 전기 신호를 추가로 줘서 이 타키카디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봐서 실제로 타키카디아를 직접 보는 거니까 사실 직접 증거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런 부정맥이 이 사람은 이거겠지 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스터드를 하게 되면 아까 같은 일렉트로드 배치를 놓은 상태에서 간접 증거를 얻기 위해서 우선은 벤트리클 페이싱을 해보고 A로 전기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이것도 일정한 간격으로 페이싱도 해보고 프리머처 익스트라 스티뮬라이라 그래서 쭉 일정하게 간격을 페이싱하다가 하나는 이제 좀 짧게 페이싱하는 이런 방식도 써보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HER 페이싱을 해서 V 벤트리클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또 보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전기 신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는 걸 바탕으로 요러요러한 증거들 어떤 행태들이 있으니까 이러한 간접 증거 하에서는 머릿속으로 아직 정확하게 확진을 내리지 못했지만 이 사람은 이걸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시술자는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타키카디아가 인덕션 스터를 통해서 인덕션 되면 거기에서부터 또 다른 이런 증거를 얻게 됩니다. 그 과정을 조금만 이걸 사실 좀 어려울 수도 처음 보시는 분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좀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입니다. 우선 벤트리클 페이싱을 해서 에이트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요 앞에 있는 게 이제 벤트리클을 페이싱해서 보이는 V 시그널이고, 그리고 여기 요 뒤에 이렇게 좀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보이는 게 에이트륨의 시그널입니다. 네, V를 페이싱할 때 A가 가장 먼저 에이트륨이 액티베이션 되는 곳이 다른 곳이 아닌 septum에 있는 히스 시그널, 히스 카테타에서 보인다. 이걸 저희가 이제 컨센트릭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컨센트릭하다라는 얘기는 septum이 아닌 다른 곳에 엉뚱하게 전기가 지나갈 수 있는 액세서리 패스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뭐 AV 노드를 통해서 최소한은 septum에 전기가 흐르는구나라고 생각하는 수 있어서 AV RT보다는 AV NRT일 때 주로 보이는 소견입니다. 반대로 만약 똑같은 페이싱을 했는데 아까 같이 히스에서 더 빠른 얼리스트 HR 시그널이 보이는 게 아니라 엉뚱하게 CS34라는 건 왼쪽 심장입니다. 왼쪽 심장의 저쪽에서 가장 빨리 액티베이션 되는 게 보면 이걸 저희가 이센트릭한 액티베이션이라고 하는데, 원래 정상 심장에서는 이럴 수가 없고 그럼 여기에 액세서리 패스웨이가 있겠구나, 액세서리 패스가 있다는 얘기는 아직 직접 증거를 얻은 건 못하지만 정황상 AVRT일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엑스트라 스티뮬레이를 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조금씩 빠르게 페이싱을 하면 AV 노드를 통한 전기의 움직임은 보통 저희가 웬케바라고 해서 디크리멘탈 프로퍼티, 점점 전기 신호의 전달 시간 간격이 점점 증가하는 특징을 보이는데, 그래서 VA 디크리멘탈 프로퍼티가 있다는 얘기는 전기가 septum을 통해 흐른다라고 생각해서 AV NRT일 때 좀 보이는 뭐 간접 증거일 수 있을 거고요. 하지만 이런 똑같은 페이싱을 하지만 VA 디크리멘탈 프로퍼티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건 일반적으로 AV 노드를 통한 전기의 움직임이 아니라 액세서리 패스를 통해서 V에서 A로 전기가 넘어가는 걸 가능성을 시사하는 소견들이라서 이런 게 보이면 액세서리 패스웨이가 있나? 그걸 통해서 AVRT일 수도 있겠네, 이런 형태의 어떤 추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A에서 A를 페이싱해서 V의 반응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A 페이싱을 하면서 엑스트라 스티뮬레이션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A와 H 사이의 간격이 갑자기 이렇게 점프 50ms 이상 팍 늘어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렇게 컨티뉴어스하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 이 경우는 슬로우한 패스웨이와 패스트 패스웨이가 두 개가 있다라는 걸 통해서 AV 노드에 듀얼 AV 노드 피지올로지가 있겠구나라는 걸 시사하는 소견이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는 걸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AV NRT일 수 있는 소견이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게 결국 직접 증거는 아니고요. 이게 AV NRT를 증명해 주는 건 아니지만 이제 간접 증거를 얻는 거죠. 이렇게 간접 증거를 얻는 상황에서 우선 정확하게 타키카디아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타키카디아가 인덕션 돼야 됩니다. 이렇게 타키카디아 인덕션을 시켜주기 위해서 막 페이싱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타키카디아가 인덕션 되는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AH 간격이 이게 가다가 갑자기 50ms 이상 확 늘어나면서 타키카디아가 시작되는 건 저희가 보통 이걸 AA 점프 앤 인덕션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패턴을 보이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AV NRT에서 보이는 인덕션 모드이기 때문에 이러한 직접적인 증거를 통해서 환자의 타키카디아를 AV NRT로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타키카디아가 인덕션 되고 난 다음에 시퀀스도 중요합니다. 타키카디아는 결국 어떤 서킷을 도는 것인데, 이 환자처럼 타키카디아의 시퀀스가 AV 노드에서 도는 시퀀스라면 히스에서 얼리스트가 나타나야 될 텐데, 보시는 바와 같이 CS12, 그 레프트 왼쪽 심장 저쪽에서 전기 신호가 벤트리클에서 A로 올라가면서 전기가 서킷이 돌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서 이거는 이쪽에 액세서리 패스웨이가 있고 전기가 타키카디아가 도는 것이기 때문에 AVRT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덕션이 된 EKG를 12리드로 뽑아보고 아까 환자가 클리니컬 타키카디아로 응급실에 왔을 때 보였던 EKG하고 모양은 정말 같은지도 한번 비교해보서 이제 환자의 타키카디아 지금 강제로 유발시킨 이 놈이 실제 환자의 클리니컬 어떤 타키카디아인지도 한번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타키카디아가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도중에 엑스트라 스티뮬러스를 이렇게 줘보는 건데요. 이게 뭐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는 얘기인데, 이게 줘도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이 엑스트라 스티뮬러스가
타키카디아의 서킷에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곳에서 페이싱을 하고 있다는 얘기라서 보통 이 리셋은 벤트리클에서 페이싱 해주게 되는데 이 타키카디아 서킷에 V가 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뜻이어서 AVNRT에 이제 시사하는 소견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페이싱을 하는 게 타키카디아 사이클 랭스에 영향을 주거나 혹은 이 리턴 사이클 랭스가 이제 크게 큰지 적은지를 가지고 이 페이싱하는 곳이 타키카디아의 서킷과 어떤 정도 거리가 있는지를 가지고 또 환자의 타키카디아를 판단하게 됩니다. 예인데요. 어떤 환자가 EP 스터디를 했는데 컨센트릭한 레트로그레이드 액츄얼 액티베이션을 보이고 있다면 액세서리 패스웨이는 아니고 노드 쪽으로 전기가 흐르고 있다라는 얘기일 가능성이 높아서 간접 증거상 AVNRT일 수 있겠다라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요. VA 디크리멘탈 프로퍼티도 보이니까 더더욱 AVNRT의 간접 증거를 획득하게 됐고 AH 점프가 보이면 조금 더 AVNRT일 것 같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난 다음에 타키카디아를 인덕션 시켜놓고 봤더니 그렇게 직접적으로 얻은 증거에서도 컨센트릭한 액티베이션에 리셋도 안 되고 오버드라이브 페이싱의 양상 자체도 AVNRT를 시사한 소견들을 저희가 다 증거를 얻었기 때문에 진단은 저지먼트를 하는 거죠. AVNRT 그러고 난 다음에 시술을 해서 여기 있는 이 모디피케이션으로 치료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서머리하면 SBAT에 대한 EPS는 이게 세 가지 그 주요 용의자 중에 어떤 것이 원인인지 밝히기 위해서 증거를 모으는 과정이고 이러한 증거는 간접 증거, 정황 증거도 있고 직접 증거, 즉 타키카디아가 인덕션 됐을 때 얻을 수 있는 증거들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시술자가 SVT의 원인을 진단하고 치료를 하는 건데 중요한 건 보통 우리가 범인을 처벌할 때도 간접 증거만으로는 처벌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치료를 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접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험 기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키카디아 인덕션이 어블레이션 전에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